지금 푸는 단원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와 관련된 부분이시냐면 우리 그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될 항목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내용하고 그 상품 매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분계 문제 부분에 지금 문제 보시면 자, 요 문제가 앞에 원재료라고 했었던 부분이랑 좀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중국의 소니 상사에서 원재료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 계약을 하고 현재 선적되어 운송 중인 분명히 운송 중이라고 문구가 들어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운송 중인 물품 대금 1,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인 원재료는 소니 상사에서 무엇은 했지만 출발은 했지만 나한테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계약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우리 물건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사실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1,500만 원 또 대금도 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보통 예금 매 대금을 지출해서 줬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은 계좌이체 줬으니까 우리는 감소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뭐 원재료가 창고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자산을 증가는 시켜야 되지만 지금 운송 중이라고 했으니까 뭘 쓰시면 된다. 미착품. 그래서 이 부분은 운송 중인 물품 대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미착품으로 써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재료 계정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두 개를 양분해서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구가 조금 미비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원재료로 답이 올라오고 다 상품으로 올라왔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자,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1,500만 원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에 미착품이라고 해서 우리 1,5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착품이라서 1,500만 원 이 부분은 거래처 관리를 안 하는 거로 다방 공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방 공지에 이거는 빼드렸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 공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다방 공지가 아니라 거래처를 입력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물건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내가 미착품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금이 다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착품의 회계 처리 부분이 어떤 거래처 건지를 확인하고자 해요. 그러면 거래처를 입력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미착품은 없어질 거니까.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이거예요. 내가 차변에 미착품 회계 처리를 할 때 거래처를 넣어놨어요. 그럼 대변에 미착품 상계 정리할 때 거래처가 같이 가야 되죠. 만약에 그걸 안 하시면 차변에는 거래처를 입력했고 대변에는 거래처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럼 추후에 가면 미착품이 거래처 원장에 계속 조회가 돼요. 거래처를 없애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대변에 미착품이라는 부분에 거래처를 입력을 안 하고 회계 처리한 게 있었겠죠. 그게 이제 음수가 떠지면서 서로가 이제 이상한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 거래처 잔액이 계속 조회가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입력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식의 개념엔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넣냐면 물품 대금이어서 그래요. 물품 대금이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험은 입력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문제 10번째. 자,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 원가는 20, 시가는 30. 자, 회사 소모품으로 사용하고자 대체하였다. 자, 지금 현재 원재료는 왜 원재료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원재료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 부분은 생산에 무엇하겠다? 투입하겠다. 그리고 뒤에 우리 제품을 팔겠다 이런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생산에 투입하지 않고 무엇하였다? 소모품으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소모품으로 사용했으니까 소모품은 우리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거겠지만 원재료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부분으로. 그런데 지금 생산에 투입 안 했고 소모품으로 사용했으니까 나는 다른 용도로 썼다. 타용도로 썼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제품 매출 원가 또는 상품 매출 원가가 최종 종착지인데 그쪽으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부르자? 타계정으로 보냈어요 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모품 B로 처리할 건지 소모품으로 끝낼 건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모품은 자산이고 B자가 붙은 건
우리 비용이잖아요. 그럼 위치가 다르죠. 우리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 열고 소모품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이제 금액은 얼마로 쓰실 거예요? 원가는 200이고 시가는 300이래요. 내가 이 원재료를 시장에 가서 다시 시가 책정을 해보니 내가 시장에 30만 원을 지불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현행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원가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지금 시점에 시장에 가서 시가를 확인해 보니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가예요. 다만 현행 원가 또는 현행 대체 원가라고 쓰는 건 사가지고 올 때 입장이에요. 팔 때는 시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현이 가능한 가격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그게 똑같은 시가의 관점인데 지금 사는 입장인지 파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부릅니다. 그러면 30만 원 주고 산대요. 근데 나는 예전에 얼마 주고 샀다? 2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럼 장부에서 지금 원재료를 없앨 거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이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이다라고 했던 부분.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자산 계정 20만 원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 원재료 20만 원 기록합니다. 근데 반드시 뭘 선택해야 된다? 타 계정으로 우리는 보냈다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셔야 된다. 자, 요거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공부하실 때 뭐도 쓰시면 좋을까요? 나는 프로그램에 가면 적요 번호를 입력하는 자리가 있더라. 그 번호에 몇 번을 8번을 선택하면 된다. 고정값이에요. 8번. 그래서 8번을 선택한다. 스마트 A와 세무사랑은 이 번호가 같아요, 여러분. 네, 동일합니다. 8번. 그래서 8번 넣는다는 거 기억해 주실 것.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제품 원가 100만 원, 시가 120만 원을 매출처에 무슨 목적으로?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쵸? 거래처가 우리 회사 물건이 탐이 나면 자꾸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돈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고에서 제품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표적인 무엇이다? 타계정 대체이다. 그리고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이 부분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접대 목적이라는 글씨 앞에 뭐가 붙어 있었다? 매출처를 접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출처와 관련된 접대비이다 라고 나오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접대비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매입처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무엇하였다? 뭔가를 제공했다. 접대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조 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질의 매출처와 양질의 매입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되죠. 그래서 매입처도 사실상 접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제조 원가로 가라. 지금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제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원가 100만 원, 그리고 적유번호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12번째 문제. 자, 원재료를 보관하는 창고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해서 회계 처리가 돼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 자, 그래서 그 장부가액 500만 원의 원재료가 소실되었고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재보험이라는 걸 놓고 자, 가입을 한 사람도 있고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입했던 사람은 우리 무슨 부분? 조사가 끝나서 추후에 뭘 받을 것이다? 보험금을 수령할 것이다. 이렇게 갈 거고요. 미가입자는 그런 게 없겠죠. 제가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면 자, 그런데 이게 조사가 그게 금방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12월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수가 바뀌어서도 계속 조사 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옥신각신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이 그 우리가 진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 창고에서는 또는 내 건물은 벌써 소실돼서 없어졌는데 난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여부는 지금 현재 이런 소실이 발생된 시점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기준 예제는 고려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고려 안 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부분? 야, 그게 해가 넘어갈 수도 있고 기수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소실돼서 없어진 시점에 모두 다 무엇해라? 다 비용 처리 인정할게. 그리고 너가 혹이라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받으면 그때 가선 그 보험금 전체를 수익으로 처리할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험금을 수령을 하면 언젠간 받을 거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무슨 처리하라? 수익. 근데 얘는 영업적이다, 영업적이지 못하다, 영업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에 가면 우리가 보험금과 관련된 수익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제가 몰래 가서 방화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구를 보면 그냥 자연적인 화재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천재지변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재지변적. 그러면 우리가 천재지변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건 우리가 회계처리를 뭐로 한다? 재해 손실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눈이 너무 많이 와도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인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천재지변이죠. 그리고 불도 그렇거든요. 저희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몰래 불을 내면 그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생되는 걸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부금액 5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불이 났으니까 소실된 건 누구였다? 원재료. 근데 여러분 이게 원재료만 탔으면 괜찮죠. 창고도 탔으면 또 우리는 건물도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물도 지금은 원재료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원재료는 공정에 투입하지 못했네요. 그럼 매출원가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가 된다? 타계정 대체가 된다. 그럼 차변에 재해 손실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재해 손실은 계정 과목 하나예요, 여러분. 네, 제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기록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대변엔 원재료 500만 원 타계정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정 과목 하나 또 배웠네요, 여러분. 아, 재해 손실.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세요. 이게 유형자산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형자산에도 이제 불 한번 내야죠. 건물 하나 태우면 돼요. 자, 그래서 그쪽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틀린 것은 자, 적송품은 여러분 적송품 계정 과목은 언제 나오는 거죠? 우리 위탁 판매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죠. 네, 위탁 판매. 자,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물건을 보내는 그 물품을 뭐라고 부른다? 적송품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그 적송품은 수탁자가 판매한 경우 위탁자의 재고자산에서 무엇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보내서 수탁자가 창고에 갖고 있을 때는 포함이지만 수탁자가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면 위탁자 재고자산에선 빠져야 된다고 했죠. 그럼 맞는 얘기인 거죠. 자, 시송품은 나 사용해보고 살게 말게 의사표현하는 거. 자, 여기서 시송품은 매입자가 사간 사람이 매입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그래서 구매의사표현, 매입의사라고 할 수도 있고 구매의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의사표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시종품을 판매한 사람의 재고자산에 포함이고 그리고 매입의사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빼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는 시점의 수익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수익도 같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인도한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무엇한다? 제외한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할부 판매는 회계 기준에서는 장기 할부로 대금을 회수하든 단기 할부로 대금을 회수하든 모두 다 무엇이다? 우리 모두 다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우리 무엇한다? 재고자산을 빼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미착품,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네요. 자, 미착품이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도착지는 우리 수입국에 도착을 해야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도착 지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미착품이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도착 지점에서 판매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출국이 있고 수입국이 있을 것이다. 그럼 수출국에 있는 사람이 판매자고요. 그쵸? 그리고 수입국에 있는 사람이
매입자인 거죠. 또는 구매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수입국이 도착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아니라 누구의? 구매자 또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도착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글씨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이라는 게 아니라 도착 시점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도착했다고요. 도착했으니까 매입자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운송 중이다? 그럼 운송 중이었을 때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맞겠지만 도착을 했으면 매입자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지금 무엇을 지금 현재 소유권에 대한 물건을 볼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입자께 됩니다. 네, 시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자, 다음 주어진 자료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가 조심하시라고 했던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10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은 15만 원, 판매 가능 상품액은 53만 원. 여러분, 판매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건 차변의 합계이다. 차변의 총계정 원장 차변에 기록되는 거의 합계이다. 그럼 총계정 원장 차변에 기록되는 건 기초 재고액에 당기에 사가지고 온 거 또는 당기에 만든 거 이게 모이는 거죠. 자, 상품이니까 사가지고 온 거겠네요.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해서 들어져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누구의 합계이다. 우리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와 그리고 당기에 무엇한 거? 매입한 거의 합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기초 상품 재고액 10만 원 관계가 없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여기서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매출 원가는 상품 계정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고 그게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우리 차변에 있었던 기초 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무엇한다? 뺀다. 그럼 53만 원에서 얼마 빼셔라? 15만 원을 빼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원리 그러면 답은 얼마? 3번 3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의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 문제는 틀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가능액이 뭘 의미하는지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주식회사 경기에 4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증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T자 형태의 계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기말 재고가 기초보다 증가했다는 얘기는 기초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경우 여러분 기초를 0으로 그냥 놓으시면 돼요. 가정을 세울 때 0인데 우리 기말은 기초보다 얼마가 증가했다? 20만 원이 증가했대요.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기초가 0이고 기말이 20이면 20만 원 증가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추정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T계정을 놓고 봤을 때 또 이 T계정이 총계정 원장의 차변 대변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차변은 기초 재고액 말고 또 누가 들어와야 돼, 여러분? 우리 매입액이 들어와야 되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매입액이 들어와야 될 거고 그리고 기말 20만 원을 뺀 나머지는 팔았다. 다른 변수가 없으면 그러면 매출 원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금액은 현재 모르는 상태. 어디까지? 증가되었고까지를 읽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4월 매출액은 270만 원이고요. 자, 매출 원가에 얼마를 가산하여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당기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매출 원가 부분을 계산한다면 이 매출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100이라고 하면 이 100에 나는 20을 가산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누구는 매출액 누구는 270만 원은 120%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0% 금액이 매출액이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매출 원가 계산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기 매입액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차변의 기초 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대변은 매출 원가의 기말
재고액을 더한다. 그리고 지금 0과 20만 원 가정 세워드렸고 매출 원가는 270만 원의 금액은 120%의 금액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매출 원가 계산해야 되니까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누기 1.2 하시면 되죠. 또는 나누기 120%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70만 원 나누기 120%를 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단기 매입액이 물음표였으니까 단기 매입액은 우리 270만 원 나누기 120% 했더니 225만 원이고 거기에 기말재고액 얼마? 우리 20만 원을 더하면 단기 매입액은 얼마가 된다? 245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는데 누구보다 얼마가 커졌다 작아졌다라고 하면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비시켰던 부분의 내용을 정리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기말을 비교했을 때 지금 기말이 더 커졌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커진 금액을 빼면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그 원리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정을 세우실 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245만 원이면 4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수를 너무 오랜만에 하셔서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산수를 안 하죠. 일상적으로 산수 쓸 일이 없죠. 그쵸? 근데 더하기 빼기도 뭐 계산기나 휴대폰으로 다 하니까 그리고 그냥 진짜 더하고 빼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계산 얘기들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풀어보시면 익숙해져요. 네, 숫자들만 자꾸 바꾸시는 거라서. 자,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매출 총이익은. 자, 매출 총이익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매출액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야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고액에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액을 빼야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있었죠. 누구요? 애놀이 등. 그런 아이들 영향을 줄 거고 부대 비용이 있으면 그 부대 비용도 영향을 주겠죠. 자, 13번 형태,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12번 형태. 자, 이 두 가지 문제 형태가 우리 FAT 시험 보실 거잖아요. FAT의 단골 손님이에요. 정말 열심히 내요. 전산이 안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유독 많이 낸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이 냅니다. 이 문제의 패턴이. 그래서 반드시 갖고 가셔라. 그리고 AT 같은 경우는 이 원가의 20% 이익 가산했다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율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그 글씨에 나온 용어를 가지고 퍼센테이지 환산한 거거든요. 그럼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매출 총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고 우리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더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뒤집어서 역산하는 문제를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 문제랑 12번, 13번 문제가 FAT 단골 손님입니다. 자, 문제 들어가서 풀어볼게요. 자, 총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기말상품 재고액까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려면 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빠르게 말씀드렸죠. 무슨 부분? 네, 내가 매출했던 순매출액을 계산하셔서 자, 요 부분에서 매출 원가를 무엇하겠다? 빼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계산해야 된다? 순매출액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순매출액과 계산된 건 총매출액 계산이 이 부분 영향을 주죠. 제가 일단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누굴 뺀다?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와 그리고 누가 있더라? 환입이 있더라? 할인이 있더라? 그러면 지금 그걸 찾아보셔야 되겠죠.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 환입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뺄 겁니다. 그리고 할인이 있네요. 매출 할인이 있다. 그럼 이 부분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총 매출액은 3,500에서 얼마를 빼셔라. 20만 원과 20만 원을 빼셔라. 그래서 그거 뺀 금액. 그리고 나서 매출 원가를 계산. 근데 이 매출 원가는 우리 기초 재고액에 누구를 더해 주셔라? 순매입액을 더해 주셔라. 자, 순매입액을 더해 주시고 누구를 빼셔라? 기말을 빼셔라. 자, 그래서 기말 재고를 뺍니다. 그럼 여러분 기초 재고가 있는지 기말 재고가 있는지 봐야죠. 봤더니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 50만 원이 있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4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는 정리가 됐네요. 그럼 순매입액 계산해야죠. 자, 그럼 이 순매입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내가 사가지고 온 전체 매입액이 있을 것이다. 총 매입액이 있을 것이다. 그 총 매입액에 무슨 부분? 혹시라도 부대 비용이 발생된 게 있으면
더해 주셔라. 그래서 우리는 전 그냥 부대 비용만 쓸게요, 여러분.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으면 더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뺀다? 우리 매입과 관련된 누가 있으면 우리 애누리가 있거나 또는 환출이 있거나 환출, 그리고 할인이 있다라고 하면 우린 빼주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총 매입액은 요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매입 할인도 요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매입 애누리와 환출도 있었네요. 그럼 요거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과 복리후생비는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죠, 여러분.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고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이들은 매출 총익 계산 아래쪽에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연상을 해보시면 그래서 매출 총익 아래쪽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서 그걸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요거에 맞춰서 계산을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눌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더하기 빼기만 빨리 하시면 답은 곧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 그럼 순매출액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거죠. 자,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할인을 빼자. 3,500만 원 마이너스 얼마? 우리 20만 원, 20만 원. 그러면 3,460이 되겠네요. 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얼마? 1,800만 원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그리고 매입 할인을 빼자. 자, 그러면 우리 30만 원과 25만 원, 그 55만 원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1,800에서 이 55만 원 빼면 1,745만 원. 그리고 부대 비용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운반 비용 부대 비용은 없으니까 가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 50만 원 더하기 우리 순매입액 1,745만 원. 자,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45만 원을 빼셔라. 그럼 1,750만 원이 매출 원가이네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얼마? 3,460만 원에서 자, 매출 원가 얼마? 1,750만 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 1,71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13번 문제는 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풀 버전 중에 누구는 또 빠져있다? 부대 비용은 빠져있네요. 이런 부대 비용까지도 같이 내줍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푸실 때는요. 관계가 없는 정보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정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계산 문제 마지막에 풀었던 건 손익계산서 쪽으로 내겠다라는 취지자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재고자산 쪽으로 내겠다는 취지자도 있어요. 손익계산서까지 가는 분들은 영업이익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이익.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끼워주겠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올 때 꼭 영업의 비용을 끼워내요. 그래야 내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문제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